오늘 흥취에 취해보자. 조선에서 기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었다. 그것이 법이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것은 신분이었다. 마음은 하늘이 정하지 않았다. 마음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다. 몸은 천했다.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 정했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것은 그 이야기다. 연화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어느 고을의 기생청이었다. 기생청은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이 사는 곳이었다. 조선에서 기생은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라의 잔치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일이었다. 그 외에도 관리들의 연회에 불려나가는 것이 일이었다. 기생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난한 집에서 팔려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생의 딸로 태어나는 것이었다. 연화는 두 번째였다. 어머니 옥향이 기생이었다. 옥향은 이 고을에서 이름 있는 기생이었다. 노래를 잘했다. 가야금을 잘 탔다. 얼굴도 곱고 말씨도 고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옥향이 원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생이었고, 기생으로 살기 위해 배워야 했던 것들이었다. 옥향은 그것을 알면서 살았다. 알면서 사는 것이 모르면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법이었다. 연화가 태어났을 때 옥향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오래 들여다봤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었다. 옥향이 아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옥향이 그 온기를 느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생으로 태어났으니 기생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조선의 법이 그랬다. 옥향이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 신분은 법이 정하지만 마음은 법이 정하지 않았다.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할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옥향이 아이를 안은 채로 그것을 결심했다. 연화라고 이름을 지었다. 연꽃처럼 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꽃처럼. 신분이 천해도 마음은 연꽃처럼. 그것이 이름에 담은 뜻이었다. 연화는 그 뜻을 한참 후에야 알았다. 알게 됐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생각했을 어머니를. 연화가 자라는 동안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갔다. 기생청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연화가 나가서 같이 놀려고 하면 아이들이 피했다. 이생의 딸이라고 했다. 함께 놀면 안 된다고 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이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화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같았다. 연화가 어머니에게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없냐고 물었다. 옥향이 그 질문을 받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법 때문이라고 하면 법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다. 하늘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면 하늘이 왜 그렇게 정했냐고 물을 것이었다. 옥향도 그 이유를 몰랐다. 결국 옥향이 말했다.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이 어떻든 너는 네 마음을 네가 정할 수 있다고. 그 마음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박힌 것은 쉽게 빠지지 않는 법이었다. 옥향은 연화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다. 첫 번째는 노래였다. 기생으로 살려면 노래를 알아야 했다. 옥향이 직접 가르쳤다. 노래를 가르치면서 옥향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노래 안에 담긴 것을 가르쳤다. 이 노래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 마음을 이해해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연화가 그것을 배우면서 노래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는 가야금이었다. 손가락이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연습했다.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손가락 위치를 고쳐주었다. 손을 잡아 줄을 튕기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나중에 연화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됐을 때 옥향이 옆에서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 침묵이 칭찬이었다. 세 번째는 글이었다. 기생이 글을 배운다는 것이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옥향이 고집했다. 글을 알아야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했다. 글을 모르면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문서를 읽지 못하면 소가도 모른다고 했다. 마을 훈장에게 부탁했다. 훈장이 처음엔 거절했다. 기생의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옥향이 2번, 3번 찾아갔다. 훈장이 결국 받아들였다. 연화가 글을 배웠다. 읽을 수 있게 됐다. 쓸 수 있게 됐다. 글을 배우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의 방문을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옥향이 말한 것이 맞았다. 글이 세상을 더 넓게 만들었다. 옥향이 가르친 것들 중에 가르침이 아닌 것도 있었다. 그냥 사는 것이었다. 옥향이 사는 방식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힘든 날에도 티를 내지 않았다. 연휴에서 돌아와 지쳐도 연화 앞에서는 웃었다. 돈이 부족해도 연화의 밥을 먼저 챙겼다. 자신이 굶어도 연화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연화가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 어릴 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항상 든든하게 있는 줄 알았다. 크면서 알아갔다. 어머니의 밥그릇이 항상 자신보다 적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옷이 항상 낡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픈 날에도 일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 아픔이 연화를 움직였다. 연화가 16이 되던 해 봄이었다. 전화에서 통보가 왔다. 연화가 이제 기생청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생의 딸이 16이 되면 기생이 되는 것이 법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옥향이 그날 통보를 받고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연화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울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연화가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됐다. 옥향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평온했다. 우는 것을 다 끊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연화를 보면서 웃었다. 밥을 먹자고 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옥향이 말했다. 기생이 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기생으로 살아도 마음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어릴 때 했던 말을 다시 했다.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이해했다. 어릴 때보다 더 깊이. 기생이 되는 날이 왔다. 완화에서 의식이 있었다. 연화가 기생청에 이름을 올렸다. 관리가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것으로 연화는 공식적으로 기생이 됐다. 연화가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표정으로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가 하늘을 봤다. 구름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기생이 됐어도 하늘은 같았다. 연화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하늘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신분이 바뀌어도 마음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한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다. 기생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다. 연회에 불려나갔다. 노래를 했다. 가야금을 탔다. 관리들이 술을 마시며 듣고 있었다. 연화가 노래를 할 때 마음을 담았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노래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리로 냈다. 사람들이 들었다. 좋다고 했다. 그러나 좋다고 하면서도
연화를 기생으로 봤다. 노래를 칭찬하면서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기생의 삶이었다. 재주는 취하면서 사람은 취하지 않는 것. 연화가 그것을 느꼈다.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가 한 말을 생각했다. 마음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장터에서 연화가 지나가면 수근거렸다. 기생이라고 했다. 이생의 딸이라고 했다. 비켜주는 사람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연화를 피해갔다.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말했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연화가 그 말을 들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다.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할 일이 있었다. 장을 봐야 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것이 있었다. 연화가 걸음을 이어갔다. 그 걸음이 연화의 방식이었다. 뜻돼 멈추지 않는 것,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것, 몸은 천한 곳에 있어도 마음은 자신이 정하는 것. 연화가 매일 그렇게 살았다. 쉽지 않았다. 쉬운 날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연화가 번 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줬다. 전부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관아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갔다.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줬다. 어머니가 받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다고.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연화를 키우면서 굶었던 날들을 알았다. 어머니의 밥그릇이 항상 적었던 것을 알았다.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었다. 어머니 밥그릇을 채우는 것을. 그것이 연화가 기생으로 사는 이유였다. 신분이 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 그것이 연화가 스스로 정한 마음이었다. 연화가 어머니를 모시는 방식은 조용했다. 드러내지 않았다. 기생이 효심이 깊다고 알려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었다. 그냥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챙겼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옥향이 봄나무를 좋아했다. 이른 봄에 내니와 쑥이 올라오면 연어가 직접 캤다. 연어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자락을 돌아서 왔다. 멀었다. 그러나 그 길을 돌았다. 캔 나무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줬다. 옥향이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받았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다. 옥향이 등이 아팠다. 오래 앉아서 가야금을 탄 세월이 등에 쌓인 것이었다. 연화가 저녁에 어머니 방에 들어가 등을 밀어드렸다. 손이 거칠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다. 그 손으로 어머니 등을 눌렀다. 옥향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알았다. 어머니가 편안해지는 것을. 겨울에 방이 추웠다. 연화가 나무를 미리 구해다 놓았다. 어머니 방이 먼저 따뜻해지도록 불을 지폈다. 자신의 방은 나중에 지폈다. 자신의 방이 차가워도 어머니 방이 따뜻하면 됐다. 옥향이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연화가 자신을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 말하지 않는 것들이 사랑이었다. 조선의 어머니와 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드러냄 대신 감춤으로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연화가 어머니 모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기생청에서 같이 사는 다른 기생들이 알아봤다. 그러나 그 바깥 사람들은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연화가 알리지 않았다. 알려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을 연화가 느낀 적이 있었다.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옥향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화도 묻지 않았다. 기생에 따르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연화가 그것을 일찌감치 알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화의 효심을 아는 사람이 기생청 안에만 있었다. 바깥 사람들은 연화를 기생으로만 알았다.
연회에서 노래하고 가야금을 타는 여자로만 알았다. 천한 신분의 여자로만 알았다. 어머니를 위해 봄나무를 캐고 등을 밀어드리고 방을 먼저 따뜻하게 하는 여자라는 것을 몰랐다. 몰라도 됐다. 연화가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해야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씁쓸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연화가 장터에서 나무를 사고 있었다. 옆에 있던 안악이 연화를 봤다. 기생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다른 안악에게 속삭였다. 기생이 무슨 나무를 사냐고. 기생이 밥을 해먹냐고. 웃으면서 했다. 가볍게 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천민을 보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다. 연화가 그 말을 들었다. 나무를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값을 치르고 나무를 들고 왔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줬다. 옥향이 그 나물로 국을 끓였다. 둘이 먹었다. 맛있었다. 장터 안악들을 뭐라고 했는지는 그 식탁 앞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연어가 번 돈 중에 일부를 따로 모았다. 어머니 몰래 모았다. 조금씩 모았다. 이유가 있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아프면 약값이 필요할 것이었다. 기생으로 버는 돈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씩 모으면 됐다. 시간이 걸려도 됐다. 그 모은 것을 어머니에게 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연어가 알았다. 나이든 기생은 몸이 먼저 망가지는 법이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일,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 밤 늦게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몸에 쌓였다. 옥향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 연어가 보면서 알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대신 조금씩 더 모았다. 그것이 연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준비였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준비였다. 그냥 했다. 옥향이 쓰러진 것은 가을 끝 무렵이었다. 연회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쓰러졌다. 같이 있던 기생이 달려와 연화에게 알렸다. 연화가 달려갔다. 옥향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일어서려 하는데 다리가 풀리는 것이었다. 연화가 어머니를 업었다. 무거웠다. 연화의 몸이 작았다. 그러나 업었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기생청까지 왔다. 방에 눕혔다.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살피더니 말했다. 올해 무리한 것이 쌓인 것이라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쉬면 돈이 안 들어왔다. 옥향이 그것을 알았다. 쉴 수 없다고 했다. 연화가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눕혔다. 이불을 덮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됐다. 오늘은 쉬어야 했다. 옥향이 며칠 쉬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기침이 생겼다. 기침이 오래 이어졌다. 의원이 다시 왔다. 이번엔 표정이 더 심각했다. 약을 지어줬다. 약값이 필요했다. 연화가 모아둔 것을 꺼냈다. 그것으로 약을 샀다. 다렸다. 어머니에게 드렸다. 옥향이 약을 마시면서 물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연화가 모아둔 것이라고 했다. 옥향이 연화를 봤다. 오래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연화가 그것을 봤다.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어머니가 우는 것을 막지 않았다. 울 필요가 있어서 우는 것이었다.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했다. 약을 먹으면서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이 반복됐다. 겨울이 왔다. 추위가 오면 기침이 심해졌다. 연화가 방을 더 따뜻하게 했다. 나무를 더 많이 떼었다. 나무를 더 사야 했다. 돈이 더 필요했다. 연화가 더 많은 연회에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다. 그 늦은 시간에 어머니 방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겨울이 가장 긴 겨울이었다. 봄이 와도 어머니의 기침이 낫지 않았다. 의원이 더 좋은 약이 있다고 했다. 있었다. 연화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는 값이었다. 연화가 방법을 찾았다.
더 많이 일할 수 없었다.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연화가 갖고 있던 것들을 팔기 시작했다. 가야금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었다. 어머니가 연화에게 가르칠 때 쓰던 가야금이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약값이 더 중요했다. 장터에 내놓았다. 값을 받았다. 약을 샀다. 옥현이 그것을 알게 됐다. 가야금이 없어진 것을 봤다. 연화에게 물었다. 연화가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다. 옥향이 계속 물었다. 결국 말했다. 팔았다고. 약값에 보탰다고. 옥향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 가야금은 자신이 젊었을 때 어렵게 장만한 것이었다. 연화에게 주면서 잘 쓰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약값이 됐다는 것을 옥향이 알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연화가 말했다. 가야금은 다시 장만하면 된다고. 어머니는 하나뿐이라고. 그것뿐이었다. 옥향이 고개를 돌렸다. 연화가 보지 못하도록. 그러나 연화가 봤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어머니가 혼자 울 시간이 필요했다. 마당에 서서 연화가 하늘을 봤다. 봄 하늘이었다. 구름이 흘렀다. 연화가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가야금이 없어진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약을 먹고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됐다. 여름이 오면서 옥향이 조금 나아졌다. 기침이 줄었다. 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 수 있게 됐다. 연화가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햇볕을 받았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옥향이 말했다. 고맙다고. 딸에게 하는 말이었다.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옥향이 다시 말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연화가 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렀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당연하지 않다고 하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다. 가을이 왔다. 연화가 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이 늦었다. 혼자 걸었다. 기생천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다. 늘 다니는 길이었다. 그런데 길가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다. 연화가 멈췄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연화가 보자기를 열었다. 약이었다. 좋은 약재였다. 의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연화가 보기에도 귀한 것이었다.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다. 글씨가 있었다. 연화가 읽었다. 어머니께 드리라고 쓰여 있었다.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었다. 연화가 주변을 다시 봤다. 아무도 없었다. 보자기를 들고 집으로 왔다. 어머니에게 드렸다. 복향이 보자기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연화가 길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누가 두고 간 것이라고 했다. 복향이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의원이 그 약재를 보고 말했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것을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연화가 대답하지 않았다. 의원이 더 묻지 않았다. 약을 지었다. 옥향이 먹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이른 아침에 기생청 문 앞에 나물이 놓여 있었다. 연화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겨울에 나무가 부족할 것 같은 날, 마당에 나무가 쌓여 있었다. 연화가 지나가는 길목에 필요한 것들이 놓여 있었다. 연화가 누구인지 알려고 했다. 기다렸다. 일찍 일어나서 문 앞을 지켰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워낙 조용하게 두고 가는 것이었다. 이웃에게 물어봤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연화가 결국 알 수 없었다. 다만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옥향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다. 좋은 약재 덕이었다. 기침이 줄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밥을 더 먹게 됐다.
연화가 그것을 보면서 낯선 손길에 감사했다.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연화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 자신이 한 것들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를. 연화가 살면서 해온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 첫 번째는 기생청 안의 이야기였다. 연화보다 어린 기생이 있었다. 14살에 기생청에 들어온 아이였다. 처음엔 울기만 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다. 연화가 그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가야금 타는 것을 가르쳐줬다. 아이가 조금씩 달라졌다. 연화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아이가 나중에 기생청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됐다. 두 번째는 장터의 이야기였다. 연화가 장터에서 나무를 살 때 매일 같은 할머니에게서 샀다.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연화가 값을 깎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줬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 할머니에게 가끔 말을 걸었다. 할머니가 그것을 기억했다. 기생이 자신에게 잘해줬다고 주변에 말했다. 기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 퍼졌다. 세 번째는 연회의 이야기였다. 어느 날 연회에서 한 관리가 술에 취해 연화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연화가 피했다. 소리치지 않았다. 조용히 피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그 눈빛을 옆에 있던 다른 관리가 봤다. 천민이 무시당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 관리가 오래 기억했다. 그 관리가 낯선 손길이었다. 연화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연회에서 무례함을 조용히 피하던 그 눈빛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돕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몰랐다.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연화가 한 것들이 모르는 곳에서 살아있었다.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연화가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한 것들이었다. 그냥 한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옥향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 봄과 여름에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겨울 추위가 오면서 기침이 돌아왔다. 이번엔 더 심했다. 의원이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연화가 알았다. 연화가 어머니 곁에 지켰다. 연회에 나가지 않았다. 나가야 했지만 나가지 않았다. 완화에서 독촉이 왔다. 연화가 사정을 말했다. 며칠만 봐달라고 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 몰랐다. 그러나 먼저 어머니 곁에 있었다. 옥향이 눈을 감고 있는 날이 많아졌다. 잠을 자는 것인지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연화가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가벼웠다. 살이 많이 빠진 손이었다. 어느 날 옥향이 눈을 떴다. 연화를 봤다. 오래 봤다. 연화가 그 눈빛을 받았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연화가 기다렸다. 옥향이 손을 들었다. 연화의 손을 잡았다. 잡는 힘이 약했다. 그러나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목소리가 낮았다. 기침을 참으면서 말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졌다. 그날 밤 옥향의 숨이 고요해졌다. 연화가 손을 잡고 있었다. 숨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손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연화가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잡고 있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었다. 연화가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다. 기생으로 산 이후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다. 혼자 울 때도 소리를 죽였다. 그런데 이번엔 소리가 났다. 막을 수 없었다. 기생청이 조용해졌다. 다른 기생들이 잠에서 깼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연화가 혼자 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눈이 내렸다. 어머니가 간 날 밤 눈이 내렸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연화의 손을 잡고 기침을 참으면서 낮고 느린 목소리로 한 말이었다.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을 마칠 때까지 들었다. 옥향이 말했다. 연화가 기생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 삶을 선택할 수 없게 한 것이 자신이라고 했다. 그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연화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을 알았다고 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고.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연화가 그것을 보여줬다고.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것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연화가 자신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평생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이제 하겠다고. 자랑스럽다고.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옥향이 그 손을 느끼면서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연화가 그 말을 계속 생각했다. 자랑스럽다는 말,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듣지 못할 줄 알았던 말이었다. 마지막에 들었다. 마지막에 들은 것이 가장 깊이 남았다. 어머니를 산에 묻었다. 산이 높은 곳이었다. 맑은 날이면 고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연화가 그곳을 골랐다. 어머니가 평생 낮은 곳에서 살았으니 마지막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덤 앞에 서서 연화가 말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말했다.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고. 기생으로 살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은 어머니가,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물들지 않는 꽃처럼 살라고 한 어머니가, 눈이 내렸다. 어머니가 간 날처럼 소리 없이 봄이 왔다. 연화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없는 기생청이 달랐다. 어머니의 방이 비어 있었다. 처음엔 그 방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며칠 지나서 들어갔다. 청소를 했다. 어머니가 쓰던 것들을 정리했다.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버리지 않았다. 다 두었다. 그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회에서 연화를 부르는 곳이 늘었다. 전보다 좋은 연회에서 불렀다. 더 높은 관리들의 자리였다. 연화가 왜인지 몰랐다. 노래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가야금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됐다. 연회에서 연화를 본 관리가 다른 관리에게 말한 것이었다. 이 기생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천한 신분이지만 품위가 있다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는 것도 알려졌다. 기생이 효심이 깊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퍼지면서 연화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마을에서 연화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생겼다. 예전엔 피하거나 무시했는데 이제 인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연화가 그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낯선 손길도 계속됐다. 이제 연화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됐는데 그 손길이 계속됐다. 연화가 의아했다. 필요하지 않은데 왜 계속 오는지. 그러다 알게 됐다. 그 손길이 연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연화가 그것을 알면서 눈물이 났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어색했다. 평생 어머니를 위해 했다. 어머니가 가고 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왔다. 그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받았다. 받는 법을 배워야 했다. 기생청의 어린 기생들이 연화에게 의지했다. 연화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가르쳐줬다. 노래에 마음을 담는 법, 무시를 당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천한 신분이어도 마음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가르쳤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여름이 됐다. 번화에서 연화를 불렀다. 이상한 일이었다.
보통 연회가 있을 때 불렀는데 이번엔 아무 연회가 없는 날이었다. 연화가 관하로 갔다. 관리가 앉아 있었다. 연화가 보던 낯선 손길의 주인이었다. 연화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관리가 연화를 보면서 말했다. 오래전에 연회에서 봤다고. 무례한 자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눈빛이 달랐다고. 그때부터 지켜봤다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알게 됐다고. 그리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연화의 아버지를 찾았다고 했다. 연화의 어머니 옥향이 기생이 되기 전에 양반집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억울하게 기생으로 끌려온 것이었다고. 그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연화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굳었다. 어머니가 원래 양반의 딸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연화도 양반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기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기생이 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었다. 관리가 말을 이었다. 증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연화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기생청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연화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다. 기생이 아니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것. 그러나 연화가 살면서 한 것들이 신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마음 때문에 한 것이었다. 신분이 달라진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연화가 말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고. 기생청의 어린 기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자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관리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다. 신분이 회복된다는 소식에 자신부터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고 했다. 연화가 관아에서 나왔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어릴 때 기생이 되는 날 하늘을 봤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도 하늘이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하늘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달라졌다.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마음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신분이 천해도 마음은 자신이 정한다고. 연화가 그 말대로 살았다. 신분이 천했지만 마음은 천하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신분이 회복됐다. 그러나 연화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다. 자랑스럽다는 말. 그 말이 연화의 신분보다 높은 것이었다. 어떤 문서보다 귀한 것이었다. 연화가 걸었다. 기생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린 기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가 그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줄 것이었다. 신분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것이었다. 연화가 걸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은 꽃,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의 뜻이었다. 연화가 그렇게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었다. 신분이 회복되어도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연화가 걸었다.